자,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6월달 기준에선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매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그 매달 포트폴리오 구성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매달 말일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놔 드리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놔 드리는데 일단은 6월달 포트는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놔 드렸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이 이탈돼 있는 상태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매달 그 비중만 많이 달라져요. 전체 포트폴리오 한꺼번에 다 볼까요? 보면은 하반기 기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입니다. 수익률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이후에 2차 전지 편입 비중을 잘 설정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50% 전후,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에코프로 합산해서 35%, 그 기준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양이라든가 코스모 그룹주들 또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렇게 채웠던 비중 부분을 조금씩 조절을 했어요. 작년 말에 2차 전지 비중을 일부 조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 1월 26일 이후, 그러니까 2월 달에 다시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4분기 이후의 포트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가지는 꼭 가져갔으니까 IT, 자동차, 2차 전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방산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좀 고생을 많이 안겨줬던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병행을 해왔던 거죠. 그 비중만 계속 조절을 해드렸던 겁니다. SM까지도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잘 설정을 해왔어요.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의 기준에서도 일단 가지고 오는데 거래대금이 만족스러울 만큼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놓아두자라고 했는데 벌써 이미 또 6월 5일날 거래가 또 크게 터지면서의 흐름이라서 재차 변동성 매매를 또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 조절만 좀 해주시면 돼요. 오늘 그 문자가 나가고 그리고 좀 많이 미끄러져 있던 루닉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월 말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을 HTS상에 제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이제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같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변동성 매매까지 겸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6월 달에는 자동차의 비중을 얼뜨기 높였다. 5월 말 종가 기준에서 이 정도 비중은 충분하겠다, 무난하겠다.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 6월 포트폴리오가 지금 2% 수준의 수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밑에 부분의 설명까지 이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자동차는 우리가 완성차만 지금으로선 좀 봐요. 물론 이제 명신산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변동성 매매 위주로 좀 들어갔다가 중기 추세로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 매매에 대한 현금 비중이 없어서 난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은데 단기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17%씩 올라오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싶은데 내가 현재 기준에 현금 단기 매매를 할 현금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일부 정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금도 일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현대차의 비중 속에 명신산업의 비중을 일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양쪽 다 확산해서 현대차도 30%또 명신산업도 10% 이상 이렇게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범위 내에서 30% 자동차의 기준에 주력 30% 이렇게 써놨습니다. 30% 비중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택 1인데 올해 들어서는 기아가 월등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기아가 고점 대비 어제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뭐 현대차하고 기아를 놓고 비교할 때는 올해는 기아가 월등한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 하반기경부터 해서는 현대차만 현대차의 기준에서만 문자 사인이 나가고 있어요. 기아는 거의 나가지 않고 현대차만. 그 이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아를 방 안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결론은 자동차는 30%를 갖고 가는데 완성차 기준에서 30%이다. 아시겠죠? 지금 뭐 자동차를 현대 모비스라든가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뭐 이렇게 확장하지는 않아요. 딱 하나 명신산업에 대해서만 얘가 엄청나게 훌륭한 종목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단기 변동성, 단기 거래가 확장되고 움직임이 나와서 들여다봤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포트폴리오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도체 종목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위주로 매매 사인 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탄력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5월 저점 대비해서 35% 가까이 들어 올렸다가 지금 뭐 눌림목 수준이에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쉬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369, 12월 달에 매번 뭐 쉬어가거나 매번 조정 나오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는 이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좀 쉬어가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뭐 한 3주째 지금 쉬고 있는데 뭐 만기일 이후에 이제 오히려 그 모멘텀이 나와주기를 또 실적철에 접어드는 거죠. 응? 그죠? 6월 뭐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실적철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IT의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 비중도 이렇게 IT 비중을 좀 증가시켜 놨습니다. 최근에 IT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특히 두 번째 묶음, 그러니까 IT는 총 4종목의 주력주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로 비중을 채워놨다 그랬죠.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기의 기준에서는 일단 LG전자 위주로 지금 문자가 대부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기가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눌려져 있습니다. 과하게 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탄력이 나오는 시점 그런 때 매수 혹은 너무 과하게 조정받았다 할 때 그 매수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일단은 뭐 15만 원 위쪽 그때 이제 거래 터지고 탄력이면 그때 따라붙는 그리고 눌려질 때도 뭐 설정 범위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LG전자. 근데 LG전자가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나서 이제 고점에서 살짝 눌려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제 IT 쪽의 비중을 35%로 채우고 있는 거고 지난주까지 기준에서 50% 전후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4월 중순 4월 20일까지 19일까지 2차 전지 비중을 최대 50%까지 채웠죠. 그러니까 LG와 포스코 퓨처엠 30%, 나머지 20%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또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또 코스모 그룹주라든가 이렇게 좀 분산해서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사도 사실상 2차 전지가 다 강할 때니까 그 50%까지 채웠던 부분을 지금은 2차 전지를 공식적으로 25% 비중. 또 오늘도 너무 아깝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3% 4%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저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었던 위치였잖아요. 그죠? 개장 초부터 종목 검색기에서 신호가 나와줬고 10시 기준에서 저 신호가 뭐 엄청난 수익으로 연동이 됐고 그 부분을 사실 안타깝게 싹 다 놓쳤어요. 놓쳤는데 지금 기준에서 뭐 추세적으로 더 강할 것이다. 일조 월봉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굉장히 이쁜데 개별 기준으로 아예 놓고 보면 놓고 봤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2차 전지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가져가지는 않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색기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그 변동성 매매 종목이 튀어나옵니다. 저렇게 34,800원에 신호가 나왔고 35,800원에도 이렇게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지금 뭐 39,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편입되고도 10% 이상의 그런 수익이 발생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차 전지 전체 비중의 기준에서는 확장하지 않겠다. 에코엠까지도 오늘도 거래가 수반돼 있었는데도
뭐 1조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LG화학과 포스코 피츠엠인데 오히려 지난달에 30%에서 오히려 더 줄였죠. 25%로. 그러니까 4월 달까지 해서 50%인데 그게 이제 5월 달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4월 말에 이미 우리는 30%로 그리고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25%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 비중 이외에 뭐 변동성 매매라는 표현으로 접근한 그 내역은 없어요. 거의 지금 기준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설정을 한다. 그럼 주력의 기준에서는 50% 현대차와 IT 기준에 공식적으로 65% 거기에 이제 IT 비중을 월등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 요 기준인 거고 그다음 범위가 이제 2차 전지의 25%. 그리고 방산 기준의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사실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빼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원체 이제 공격적으로 현대로템을 좀 잡았었잖아요. 최대 뭐 3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현대로템을 잡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매집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그 뭐 숨도 못 쉬겠다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뭐 최고점에 다 편입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분할 편입이 잘 되셔서 34,000원 근처라든가 35,000원 뭐 높게 잡았을 때 기준에 그 35,000원 위에서 잡기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쨌든 요 정도 범위는 뭐 툭하고 건드려지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돼요. 건드려져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1분기 이후의 실적, 1분기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그 이후의 실적이 월등하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실적 발표철에 또 그 이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이 너무 없어서 변동성 매매, 단기 매매를 못 하셔서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럼 신규 편입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신규 편입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는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인데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가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았어요. 6%. 6%. 근데 이제 뭐 만기일 영향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래대금이 급격히 둔화돼 있어요. 이게 지속되면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은 그렇게 크게 걱정스럽지 않은 게 5월 11일일 거예요, 아마도. 5월 11일 뭐 고즈음이 될 텐데 5월 11일이 맞네요. 이때부터 해서 매수 들어온 게 12%에 달합니다. 12%. 중간은 들쭉날쭉했지만은 여기서부터 12%의 매집이에요. 그게 또 고른 매수예요. 한쪽 방향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만기일 영향으로 만약에 눌리는 거라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 쪽의 성향에 있어서도 투시는 단기 성향에 가깝죠. 사모펀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중기 성향의 연기금도 일부 들어와 있다. 금융투자는 해치성 물량이다. 그리고 이제 기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반 옆집 토마스형, 에디스형 그게 기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른 매수에 6,320만 주짜리에 750만 주 12% 매집이 단행돼 있다. 근데 주가는 눌려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의 문자를 발송을 할 건데 오늘 문자가 나간 쪽이 이제 오후장 들어서 오전에 이제 뭐 하여간에 만기일 영향이 있든 없든 뭐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롤오버해야 될 물량과 청산해야 될 물량의 엇박자의 기준에서 뭐 그런 흐름에서 이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 거라고 감안을 했을 때 오후장에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추이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져서 뭐 LG전자도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신규 가입자 두 분이 계시는데 어찌됐건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 그래도 오늘 들어와서 매수에 나온 가격보다 주가가 좀 움직여 줘야죠. 그래야 전체적인 뭐 포트 기준에서도 우리가 뭐 급하지는 않잖아요. 포스코 퓨처럼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린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문자의 확장 부분은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때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 거래가 이렇게 4,600만 주씩 터지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뭐 400만 주가 안 돼요.
마감 때까지 많이 터지면 뭐 1,000만 주 많이 터지면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6월 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적응 기간이 뭐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요 종목 위주로 요 비중 위주로 편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인 거죠. 이게 헷갈려요라고 어떤 거냐면 이제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내보내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루닛입니다. 단기 10%. 이건 뭐냐면 주력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주력에 루닛은 지금 보신 주력 공지사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에 없는 종목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겠죠. 매수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자로도 나가고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져요. 올려질 때 현재가 11만 원입니다. 신규 편입자는 5% 추가하셔서 10% 쉬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2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요. 최대 4번 정도까지도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건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번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2번의 분할 매수 속에서 뭐 11만 원 현재가 11만 원에 추가 5% 하셔서 10% 비중 채우시죠. 오늘은 그 개장 초에 강세를 띈 부분도 있어서 거래도 수반돼 있었고 그래서 11만 3,500원부터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번 분할 매수면 11만 1,750원에 오늘 매수가 된 겁니다. 지금 뭐 11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11만 1,100원에서 움직이는데 여기가 조금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에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종목이 계속 나와. 문자가 계속 와. 이거 뭘 사려는 거야? 다 사려는 거야? 이러면 뭐 비중이 100% 넘겠는데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의 기준에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이런 종목에 문자가 오면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선별하셔서 왜 6월 1일 날 하루 변동성이 17% 나왔어요. 하루 변동성이 17% 감당 안 되죠. 부담되죠. 그리고 보니까 6월 2일 날 평단이 97,000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6월 1일 날 평단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놓을 것 같으면 뭐 다 지웠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평단은 94,000원, 그 다음 97,000원, 또 107,875원, 그리고 오늘 이거.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을 2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기준이니까 요거를 조금 있다가 만약에 문자 또 나간다면 지워드리고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비중은 개별 기준에서 최대폭입니다. 개별 기준에 여러분들이 채우실 수 있는 최대폭의 기준을 10%로 채울 수 있다.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빠른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채우시면 안 되겠죠. 뭐 직장 다니셔야 되고 자영업 하셔야 되고 또 운동하시는데 뭐 갑자기 막 매도하고 이러시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차분하게 주력주 위주로만 편입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기준에서도 하이닉스의 문자가 나오면 최대 30%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 포트폴리오 보면 20%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포트의 기준에서 20% 채워놓고 있는데 아니 나는 자동차 별로라고 생각해. 나는 IT가 더 좋아.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생각해. 그랬을 때 최대 30%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 정중앙 선생님 답변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중앙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따라하시고 열심히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몇 번을 말씀드린 거죠. 이게 자주.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면은 제가 설명 방식에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반도체는 주력 포트폴리오에 제외했나요? 아니 왜 공지사항을 왜 안 눌러보세요? 제발 좀 눌러보시라니까 공지사항 좀. 카톡방에서 PC 버전이든 어떤 버전이든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매일매일 안 쉬고 거의 뭐 빠지는 날 거의 없이 일주일에 거의 뭐 3번에서 5번 보면 밑에까지 내려서 보시면 되잖아요. 종목이 몇십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종목 수십 개 수백 개 있지 않아요? 외부에 나가면 아마 2차 전지도 다 갖고 있을 걸. 뭐 에코프로 형제부터 포스코 그룹주들부터 코스모 그룹주들 또 LG와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다 갖고 있다가 오늘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딱 튀면은 대박 나셨죠 이럴걸요. 나머지 거뭐 밀리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 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방금도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한미반도체는 포트에서 빠져 있나요? 그죠? 그러면 그죠. 공지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중앙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자들의 문제. 내부자들. 어떤 문제냐면 내부자들이 또 뭐 큰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눈높이에 보시면 안 돼요. 윤정도 눈높이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저도 어디 식당 가면 식당에 분명히 화장실 표시가 어딘가에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도 물어봐. 그러면 능동적인 직원분들은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알려주시는데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것도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민망하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의 윤정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100번이어도 우리는 어찌됐건 엄밀히 따져서 서비스 업종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하나 매번 똑같은 거라도 말씀드려야 돼. 그게 귀찮으면은 녹화를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보세요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올려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한 종목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봤다가 이거 한번 매수해볼까 막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딱딱 정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종목은 6월달 포트에는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종목이 없다고 2,400개 종목에서 오늘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변동이 나오는데 매매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나올 때 변동성 매매의 매수 사인을 드릴 수도 있다. 오늘은 안 드렸지만 뭐 그런 기준에서 좀 보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준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의 거래대금 가지고는 회의감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2차 전지는 공격적으로 잡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이렇게 밑에 있는 수행 종목군들을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위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 내려가면 그래서 결론은 SK 하이닉스가 20%인데 문자 나올 때는 3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최대 폭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LG전자도 여기 15%인데 LG전자 최대 폭의 기준에 3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 나가요. LG전자 주력 30% 비중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다 채우면 이제 10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난 자동차가 싫어 그러면 IT 비중을 뭐 최대 폭은 30%까지 채울 수 있다. 종목별로. 그런 설정 범위인 거고 이 네 종목의 IT 중에서는 주력의 기준에서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만 갖고 가셔도 된다. 이걸 네 개를 다 했나 봐야 정신 없어요. 매매가 원활하시면 모를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 그것도 부담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기준은 종목별로 최대 30%까지 채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6월 달에 설정한 비중은 이렇게 설정을 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IT 위주일 걸로 5월 말에 또 자동차 위주일 걸로 5월 말에 기준을 잡았는데 6월 달 막상 뚜껑 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종목이 어떻게 튈지 몰라. 오히려 예상 외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5월 말 편입한 거 이후에 뭐 예상 외로 2차 전지 LG화학과 포스코 피처엠이 7% 10%씩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오히려 약보합권.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확장하지는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도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도 최대 1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이미 여기서 40%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40%. 그래서 나는 이스페타시스의 변동성을 더 원한다. 하이닉스 난 못 기다리겠어. 또 5월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조금 비중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우시면 질문 주시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비중이 가장 긍정적이다 라고 설정해 드린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금 조절하시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에 조절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력은 여기까지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똑같아요. 사실은 뭐가 똑같냐면은 지금은
4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를 다 편입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히 얘네들을 편입한 게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올 때의 기준이고 IT가 강할 때, 즉 5월 12일부터입니다. 5월 12일 또 5월 19일 뭐 이럴 때. 응? 그렇게 해서 뭐 동진 세미캠은 어느 자락에서 사셨든 아마 수익 위주이실 거예요. 대부분 다 수익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HPSP는 초기에 잡으신 분들은 25,000원 이하에서 또 25,000원 전후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혔던 거고, 그때는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가 원체 이제 IT가 수급과 함께 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종목을 기존의 2차 전지를 설정했던 것처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이 내가 편입했는데 좀 다소 과하게, 뭐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3에서 5% 밀리면 손절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들어갔다, 그럼 3에서 5% 밀리면 매도입니다. 미래에 남아서 하루 정도 가져가더라도 거래가 급감하면 매도.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기준은 거래가 터져 있지만 만약에 오늘 들어갔는데 추가적인 시원한 시세가 안 나오고 뭐 프로그램에서 매도 우위로 형성이 돼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뭐 손절이겠는데, 만약에 오버나잇을 했다 근데 거래가 급감을 했다 그럼 또 역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윤정도 판단에. 근데 요 종목군들은 일단은 IT 전체 강세 속에서 IT의 극대형주 강세 속에서 수급이 개선돼 있어요. 동진세미캠 한 5% 정도, 한미반도체하고 HPSP는 단기적으로 한 3% 정도. 물론 거기에는 공매도 대차 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가 IT 전체적인 추이 추세를 놓고 보면서 여기는 단기로 써 있습니다만 추세 매매 기준으로 예전에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 4월 중순까지는 들어갔다가 좀 변동이 밑으로 확 쏟아져 내려오고 뭐 5%막 10%씩 밀려 내려와도 결국은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돌려질 수 있는 위치로 계속 우리는 해석을 해서 대처한 거죠. 결론적으로 뭐 좋은 결과물 다 잡아냈었고, 그래서 지금 IT 쪽은 이렇게, 그다음에 명신산업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 자동차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얘도 편입 단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회복이 안 될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고점 대비해서 10% 수준인데,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거래 터져 있을 때 나중에 따라붙어서의 문제인 거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뭐 갭을 훼손시킨 것도 아니고 앞전 고점 잘 넘겨놓고 쉬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오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업종 자체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3주 이상, 뭐 그 이상이죠. 지금 뭐 4주째네요. 4주 뭐 이렇게 쉬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반발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움직인다면 명신산업도 뭐 동반적인 변동성 확장으로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요거. 그리고 비중,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자의 비중이 수익 최대 30%까지도 20%라고 했는데 얘 포스코 퓨처 보니까 여기선 10%던데 이거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편입할 수 있는 게 20%예요. 얘를 20% 편입하려면 나머지를 좀 줄이든가 하셔야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기준 잡아드리긴 어렵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기본적인 기준이고, 요대로만 따라가면 뭐 수익이 나나요? 현재로서는 수익이 시장 대비 월등히 난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고, 지난해 뭐 상반기에는 제가 데이터를 안 남겨놨어요. 상반기에도 뭐 나쁘진 않았죠. 근데 하반기 기준 7월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은 월간 단위에서 설정해드린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지고 오셨을 때 하반기 7월 이후 기준에서는 지금 한 150% 수익이죠.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에코프로 최고점 차익 실현한 거 그거 뭐 차익 실현 안 했다고 해도,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 다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요거 먼저 채워 놓으시고 비중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이게 또 100%가 아니라 뭐 이걸 70% 채우더라도 얘부터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문자가 오더라도 그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 주력주의 문자 한꺼번에 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오늘 어찌 보면 이제 뭐 루닛의 문자가 먼저 오기도 했었을 거고, 그래서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LG전자 127,000원에 매수선이 나왔는데 눌려 있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가입하자마자 손실인데 이렇게 설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나면은 차분하게 뭐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현재가로 이제 다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뭐 10만 8천 원 공방, LG전자 12만 6,200원 공방, 그죠? 그래서 매번 이제 요 가격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형주의 기준에서이고 변동성이 뭐 녹화하는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크게 바뀌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문자 사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1.3% 다시 돌려놨으니까 지금 뭐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아니 문자가 뭐 이렇게 와 그리고 사면 지금 뭐 폭등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변동성 확장으로 연출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38만 5천 원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38만 6천 원 기준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자 이렇게 나가요. 5% 추가 15%. 아까 10% 채우라나 벌써 채웠는데 최대 20%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신에 LG화학 문자 안 나왔잖아요. 아까 보실 때 LG화학이 20%, 포스코 퓨처엠이 LG화학이 15%, 포스코 퓨처엠이 10%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15%가 되는 거고, 그럼 LG화학 신규 매수에 나가면 최대 10%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44만 원으로 좀 어찌 보면 좀 짧아요. 주력주 치고는. 그래도 뭐 안정성부터 가지고 가야 되는 기준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차 매수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은 500원 단위로 끊어서 편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5,500원도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평균 단가 잡아놓기가 편하니까 요 정도면 5,000원, 5,500원, 뭐 4,500원 요 정도면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39만 5천 원에 오늘은 편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할 걸 라이브 방송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문자까지 잡아드리기에는 좀 너무 타이트해서 거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대처를 했는데 뭐 결과는 나쁘지 않죠. 오늘도 어찌됐건 전일 대비해서 뭐 강세를 띄었고 또 20거래일 고점을 장중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가 편입의 기준을 5,500원 정도 수준에서 잡아드린다. 눌림목 이용해서 아주 뭐 공격적으로 급하게 따라붙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직원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정중원 선생님. 가입하신 분들마다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우리 방처럼 이렇게 해드리는 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중원 선생님께서 엑셀도 작업해서 올리시고 뭐 다 좋은데 그냥 방 안에서 매수 매도 이러지 이거 왜 사는지부터 해서 별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드물고 왜 사요? 그럼 좋으니까 사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왜 뭐 자세히 얘기해봐야 자기 빈수레라는 게 뽀록이 나거든요. 전문가들 기준도. 그러니까 뭐 저희 직원분들을 제가 마이크 켜놓고 뭐라고는 하지만 직원분들이 그 안내만 하는 직원분들만 있는 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들이 다 별도로 있으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좀 편의를 편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전문가가 채팅을 하든 방송을 하든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전문가의 의중을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다만 이제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면 좋긴 한데 결론은 그거죠. 일주일 정도 차분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대표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공지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건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문자 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뭐 요 정도 수준 다 말씀드렸겠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뭐 녹화 방송은 여기서 보시고 그건 못해요.
뭐 메이저 쪽에 뭐 한국경제 TV나 요즘 MTN도 많이 이제 그 시청률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들어가서 나 윤정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입하세요. 저쪽에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윤정도가 잘하고요. 윤정도는 1조 이상짜리만 하고요. 윤정도는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설명하는 순간 가입을 더 안 해. 그렇잖아요. 가입하려고 전화했는데 가입하려고 전화하셨죠? 이렇게 가입하면 돼요. 끝. 이거 궁금한데 뭐 수익 잘라. 윤정도한테 물어보세요. 윤정도 야간에 무방하잖아요. 혹은 윤정도 방송하잖아요. 그거 보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편하시게끔 기준을 잡아드리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뭐 최대한 해드리는데 아주 세세하게 직원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제 욕심인 거지.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원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연구원이라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보이스피싱이겠지. TM 돌려서 가입하세요. 뭐 대박 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상한 소형 잡주. 응? 그래서 좀 차분히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이 쫓아오신 상황이시니까 조금 이따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도 볼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잖아요. 뭐 내용이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간단한 거예요. 윤정도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라서 방송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녹화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윤정도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자 포트폴리오 여기 이거 딱 이 비중이고요. 이걸 못 알아들어? 농담이 아니라 알아들으시잖아 다. 이 포트 내용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비중대로 다 채우면은 100% 넘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조금 조절해 주세요. 모르겠으면 요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끝. 이대로만 해서도 이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수익이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가장 최근에 뭐 5월의 기준 4월 말 종가 대비 7%의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좌 수익 7% 우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많이 계시는데 계좌 까보면 전부 마이너스겠지. 왜? 그냥 뭐 하루 막 상한가 따라 붙었다가 그 다음날 폭락 나오면 엉엉 울었다가 아시잖아요. 다 겪어보셔서. 그 다음에 5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포트가 지금 현재 어찌됐건 2.1% 수익인데 월말까지는 10%까지 한번 목표 해보자. 10%가 우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 위에 있는 종목 그대로 써놓은 거지 뭐 이게 뭐 별거나 돼요. 이것만 올려놔도 돼 사실은. 그죠? 이것만 올려드려도 돼 이것만. 그리고 나서 이 종목군들은 그때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임 나오면 매수 사인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도 제한적으로 그리고 추가 편입도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거래가 좀 둔화돼 있어서 그러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어 다른 거 사고 싶은데 그러실 때 질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중 조절하시죠라고. 응? 명신사는 마찬가지. 그다음 루닛은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준 그렇게 해서 아까 가격을 포스코 퓨처엔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5,500원 공방이니까 문자 사인 나간 가격에 뭐 편입이 되셨을 거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좀 과하게 오늘 미끄러졌지만 뭐 만기일 영향이라고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수급이 지금 프로그램이 어찌됐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림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 나쁘지 않아요. 저점에서부터 돌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만 가격 반등 탄력을 주면 이스페타시스도 편입의 기준 잡을 거예요. 만약에 가격 탄력을 안 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원체 부각이 되니까 편입 설정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부 유지.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도 별거 없어요. 어떤 기준을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지러워요. 어떻게 전략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정도가 매번 똑같은 종목 똑같이 이제 종목이 그나마 작으니까 상관없는데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뭐 우리가 유지입니다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한미반도체가 궁금하시다 더더욱 그러면 질문 주시면 우리 직원분들 잘 들으시고 질문 주시면 무조건적으로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직원분들이 답변할 수 없고 연구원이 답변할 수 없잖아. 그럼 동영상 올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 5월 19일 이후에도 동영상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응? 그거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반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변동이 나온 날 뭐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25일 날도 아마 한미반도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한미반도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정두가 한미반도체다. 그럼 요 내용을 이때는 이래이래해서 긍정적입니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 뭐 갑자기 부정적입니다 이러진 않아요. 다만 수급이 급격히 꼬인다든가 거래대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벌써 이제 녹화 시간이 굉장히 40분이 됐는데 제 욕심인 거죠. 좀 더 저는 제 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나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니 뭐 짧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해서 다 못 들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짧게 그 설정해서 올려드리는 영상도 하여간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저희 직원분들도 방금 보시는 것처럼 모르신다고 채팅방을 일일이 다 위로 올려가지고 일일이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공지사항도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안내를 올려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보시는 방법부터 라이브 방송 회원분들 중에서 라이브 방송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돼 있고 르닛의 경우가 이제 11만 원 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단가가 11만 1,700원인가요? 어제는 얼마였어요? 하여간에 오늘의 기준은 11만 1,750원이고 어제 기준은 11만 75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이제 차익 실현한 이후에 재편입 단가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뭐 편입하자마자 수익이면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이렇게 내려놨는데 요거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왜냐면 얘는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로 다시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00원 넘기면 놓아주자라고 했다가 10,000원을 넘기는 날 거래가 최근 거래를 월등히 넘기면서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급도 유입되고 최근 거래를 넘기면서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은 변동성 매매 접근 범위는 잘라낸다. 근데 굳이 손절 하실 필요 없으니까 비중이 그렇게 부담 없으시다면 중기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다. 뭐 수급이나 모든 면이 어마어마하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추세에 부딪혔습니다. 이거는요. 에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극히 이제 후행성.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후행성인데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림은 그냥 내가 심리적인 부분에 이거 여기 부딪혔으니까 꺾일 거야. 그럼 꺾이면 팔면 돼. 꼬리 달리면. 뚫으면요. 뚫었으니까 새로운 시세 갑니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 폭에서 상단에 부딪히면은 차익 실현하는데 아니지. 상단에 부딪혀서 꺾이면 차익 실현하는 거죠. 상단을 뚫어버리면 그럼 신규 매수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술적 분석 배우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추세에서 상단 부딪힌다는 게 뭐예요? 부딪혀서 꺾인다는 거는 그러면 수급이 안 들어와서 꺾인다는 거죠. 수급 들어와서 들어올리면요. 여기도 저 추세가 생기기 전에 이 고점의 형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추세가 생기기 전에. 그때 이제 수급이 더 유입되면서 돌린다든가 이런 기준점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은 어떤 거다? 무조건 수급을 보기 위해서다. 수급이 유입됐느냐 안 됐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한 2천억씩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기적으로 돌려놓고 단기 매매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할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이 부분은 정리. 난 중기적으로 갖고 간다 하시면 충분하게 위로. 그래서 얘도 지금 평단이 뭐 8,000원대에서부터 9,000원 또 만원 1,900원 찍고 밀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고점이 11,400원. 오늘 그 고점을 또 뛰어넘는. 그러니까 힘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여기 올려놓는데 10% 비중을 다 채워놨어요. 다시 원래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거래가 둔화되면은 중기로 빼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달까지는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이었어요. 그죠? 하나솔루션도 지금 5만 원 이상에서는 중기 추세로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 항상 드렸잖아요. 응? 지금 5만 원 미만인데 얘도 그 인적 분할 되기 전에 거래 정지 됐을 때 그 이후에 흐름에서 재거래 됐을 때 이후에 흐름에서 변동성이 좀 나왔다가 미끄러졌어요. 과하게 미끄러졌는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너무 진짜 하나그룹이 아주 못돼먹은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회사의 가치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실적을 내고 그걸 다 주주환원 정책으로 써버렸다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 알짜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주주환원 정책을 거의 안 했으니까 유보금융에 쌓아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아름아름 5만 원 수준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신규적으로 접근을 이 당시에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5만 원 위쪽에서는 조금 숨 쉬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우리가 가지고 왔었거든요. 사실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지금 기준에서는 좀 놓아주자. 만약 거래가 이제 뭐 하루에 진짜 최소 범위 3,400만 주 터지지 않는 한, 만약에 3,400만 주 터지면서 5만 원을 넘기면 신규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놓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이미 벌써 이제 Y젠터는 전량 차익 실현을 다 빼놓은 상태 기준이고 계속 미끄러지죠.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수급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SM에서. SM 2년 동안의 흐름,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는 밀려.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가져간다 마음 먹었다가도 이렇게 밀리면 짜증스러워.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을 때는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개별 기준에서 뭐 중기 추세 매매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아무 종목이나 중기 추세 매매 갈 수는 없어요. 아무 종목이나 이수학 좋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많잖아요. 마무리합니다.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6월달의 기준에서는 요 종목. 이 포트가 특히 이제 이 자동차, IT,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계속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 포트의 구성일 거예요. 다만 비중만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매달 말일날 설정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도 잡을 거예요. 그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초강세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요 종목군이 이렇게가 아니라 2차 전지로 여기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아닌 IT 쪽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급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제한적인 상태에서 눌림목의 기준은 아쉽지만 뭐 크게 무리 없다라고 판단하고 가져가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명신산업도 자동차의 기준으로, 루닛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IT 기준인데 이슈 종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엔비디아 쪽 영향을 사실 받은 거죠. 이번에 기준의 변동이 확장된 거는. 그렇게 해서 루닛 뭐 오늘 눌림폭은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뭐 챗봇 창시자 뭐 하여튼 뭐 누구 온다면서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곤양반 뭐 이름까지만 달달 외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 종목의 엄청난 뭐 윗방향성의 변동성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뭐 루닉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자료 부분들을 일부 올려놔 드렸는데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기간 매도의 외국인 매수, 손바뀜의 수급이라서.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에서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서. 됐죠? 이 포트폴리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요. 채팅방에 제가 깜빡하고 안 올릴 때도 있지만 포트폴리오 이렇게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받고 계시는 거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다 적어 놓으세요. 그거를 매뉴얼을 오늘 하나 만드세요. 말 나온 김에 몇 달째 완성 못 진 거를 오늘 다 완성 지읍시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 가입자 들어오시면 뭐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 내용을 그 전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린다. 포트폴리오 이겁니다. 이거 모르시면 질문 주세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제가 까먹더라도 오늘 당장의 기준에 장 마감 전에 포트폴리오 영상 있잖아요. 오픈돼 있는 거 있어요. 오픈돼 있는 거 밑에 내려가시면은 다 오픈을 해놔도 못 쫓아 하시니까 뭐 그런 건데 6월 2일자 같은 경우에 지금 날짜 뭐 며칠이나 바뀌었어. 이게 엄청나게 무슨 내용이 바뀌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올려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번을. 오픈돼 있을 정도면 녹화가 잘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거 다 오픈해 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우리 포트 위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저도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녹화가 잘 된 거는 빼놓거든요. 우리끼리만이라도 계속 보려고. 오늘 기준에서의 그 내용도 잘 녹화된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시간은 길게 늘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고 문자 발송해드렸고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오늘 그 매뉴얼 만드는 기준에 이 영상 링크를 당분간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다 들어보신 이후에 대처하십시오라고. 아시겠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교육을 개장초에 들어갔고 들어가는 사이에 주가는 15%까지 폭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4%에서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잡아내셨고 두 번째 기준은요. 두 번째 기준은 그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꺾여져 내려서 차익 실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4,800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1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라면 사실 38,550원 찍고 눌렸을 때 그때 아마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은. 거기서부터 1,000원이 더 올라왔어도 그렇게 해서 2.5% 3%더 올라갔어도 그거는 까치밥이고 우린 정리했을 것 같아요. 왜?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이지. 물론 유통 물량 대비 또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이쁜 자락에 그 자리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 대금을 터트리고 이슈와 함께 얼마나 이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것 좀 다 넘겨놓고 오후장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잖아 윤정도도. 왜? 이런 정보 오늘 제대로 잘 잡아서 단기 변동 숙명에 딱 드렸으면은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뭐 야 이렇게 대박 나는 방이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종목 검색기 보시고 또 라이브 방송 계셨던 분들은 같이 들여다보시고 뭐 수익도 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자가 나가서 수익을 또 창출해 내드리는 거하고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또 차이가 나겠죠. 어쨌건 일주 월봉이 다 이쁩니다. 이쁜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우리는 하여간에 조금 더 차분하게 내동매매하지 않고 대처 나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